점 빼고 사마귀 빼고 겉버섯 빼고 듀오덤을 붙이는 관리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근데 듀오덤 붙이면 항상 너무 가려워가지고 못 붙이시는 듀오덤 알러지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피부요. 유엔영 유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구독자님께서 피부과 시술 후에 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좋은 주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피부과 시술 요즘에 좀 많이 받으시고 대중적이 됐는데 피부과 시술이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만큼 시술을 받는 것보다 시술 후에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또 시술 받고 너무 정신없는데 설명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 후에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영상을 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시술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점 빼고 사마귀 빼고 겉버섯 빼고 나서 인조 피부 듀오덤이라고 하죠. 이 듀오덤을 붙이는 관리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원장님 듀오덤 많이 하시잖아요. 듀오덤을 항상 준비하고 있고 여행 가서도 꼭 가지고 가는데요. 이 듀오덤이 이제 상처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제 상처에 붙이게 되면은 상처도 빨리 아물게 되고 색소 침착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 후에 이 듀오덤을 붙이게 되면 약 7일 후에 상피 재생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방수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관리법입니다. 7일에서 열흘 동안 딱 그 듀오덤만 스티커처럼 딱 붙이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중간에 갈아붙이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붙이고 나서 2, 3일이 지나면은 이렇게 진물이 안 생기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물이 나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면 상처가 마르게 되거든요. 상처가 마르게 되면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부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갈아주셔야 되고 갈아주시는 거는 한 2, 3일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듀오덤 붙이면 항상 너무 가려워가지고 못 붙이시는 듀오덤 알러지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듀오덤의 알러지는 듀오덤의 부착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듀오덤의 부착력은 그 천연 물질인 송진에서 유래한 펜타린이라는 성분에서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송진 알러지가 있다면 이 듀오덤 알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듀오덤 알러지가 생기시는 분들은 그 듀오덤 모양 동그랗게나 네모나게 굉장히 가렵고 그냥 이런 그 듀오덤 재생에서 생기는 진물이 아니라 붉고 물집 나면서 잠 못 잘 정도로 가려울 정도로 그렇게 피부가 가렵고 발진이 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때는 듀오덤 알러지이기 때문에 그냥 떼버리시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접촉 피부염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듀오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듀오덤 붙이지 않는 대신에 따로 그럼 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밀폐성 연고, 이제 상처를 밀폐를 시키는 거죠. 상처를 딱 이렇게 쉴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페트로리움이라고 이제 바세린입니다. 보통은 이제 바르는 항생제를 바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항생제 연고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처 치유에도 크게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뭐 피부 감염이라든가 피부 세균 이런 거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항생제를 안 바르시고 이 바세린을 바르셔도 됩니다. 그래도 듀오덤 알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난 듀오덤 알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나무 끈적끈적한 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이제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처방을 해드릴 거고요. 테이프 붙이지 않지만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어지고 약간 각질 일어나게 하는 레이저들 대표적으로 이제 모공 레이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공 레이저를 한 다음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어졌을 때 이거를 발랐을 때 붉음증과 자극감이 덜해지면서 피부가 더 쫀쫀해지고 촉촉해지는 그런 바르는 성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이제 이 환자 사진을 보시면 왼쪽 얼굴은 이제 레이저 후에 이제 이거를 발랐고 오른쪽 얼굴은 그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기제만 발랐더니 특히 레이저 3일 후에 붉음증과 그 자극감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임상 사진인데요. 그 성분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거 저희 그 피부 관리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네, 베타글루칸 저희가 메디컬 스킨케어 할 때 맞아요. 이렇게 앰플로 침투해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크림 마스크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드리기도 하는데 병원에서 이런 스킨케어에 베타글루칸을 사용하는 이유가 베타글루칸을 쓰면 피부 면역이 좋아져요. 그리고 얘네가 다당류를 연결한 고분자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 꼭 그 히알루론산 바른 것처럼 굉장히 촉촉하고 피부에 수분을 오래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촉촉한 발림성이 있어서 무거운 거 싫어하시고 촉촉하게 피부 모습 좋아하는 분들은 베타글루칸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베타글루칸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또 예방할 수 예방해주잖아요.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신 경우 이걸 좀 오래 써야 된다라고 하실 때 같이 사용하시면은 이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안 좋은 게 제일 최악이 레이저 한 다음에 피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일 최악이죠. 굉장히 이제 가장 이제 좀 드물긴 하지만 레이저를 하고 이제 색소 침착이 발생한 경우잖아요. 이 환자분도 레이저를 11번이나 했는데 기미가 더 진해지고 피부가 예민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11번이나 레이저를 할 정도면 얼마나 시간과 비용을 피부과에 많이 투자하셨겠어요. 그런데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안 좋아진 후에 이제 이 치료를 3번을 받고 났더니 갑자기 피부가 밝아진 거죠. 정말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바로 비타민C 정맥 주사입니다. 제가 쇼츠로 비타민C를 메가도즈로 되게 많이 먹는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같은 용량이 들어가더라도 정맥 주사로 비타민C를 들어가면 메가도즈로 먹는 것이 도달할 수 없는 혈중 농도까지 비타민C가 굉장히 높게 치솟아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3번을 치료를 했을 때 바로 피부가 밝아지는 그런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비타민C 정맥 주사는 저희 피부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맞습니다. 비타민C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이 명동에 있기 때문에 좀 외국인 환자분들이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비타민C 정맥 주사를 맞았을 때 약간 들어갈 때 약간 뻐근한 혈관통이라고 하는데 그 혈관통 말고는 특별히 부작용은 없지만 신부전이 있거나 이미 신장 결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비타민C 정맥 주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주사 치료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또 그 먹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먹는 비타민 C가 있는데 리포좀 비타민 C라고 이거는 그 비타민 C를 그 레시틴으로 감싼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특징이 있고요. 약 93%까지 흡수가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미치로 하면서 비타민C 정맥 주사도 좋지만 나는 주사 맞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리포진 비타민C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레이저 후에 후처치 관리 방법은요. 사실 늦게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강한 레이저를 좀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하는 그날만큼은 재생이 될 때까지 그때는 조금 일찍 주무시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피부형 유엔영과 함께 모두 피부 영해지세요. 감사합니다.